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네. 그 모아톤 공모 방식이 없어지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만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주민 제한 방식도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상 앞으로 모아타운이 힘들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제가 지금 그 빌라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서, 네. 그 모아타운 재개발 투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봐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네, 일단은 모아타운의 진행 방식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면은 모아타운 진행에 차질이 좀 없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고 그 궁금하신 이유는 모아타운 쪽을 좀 유심 있게 지켜보시기 때문이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모아타운 이제 방식이 많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분처럼 모아타운이 앞으로 더 이상 힘든 게 아니냐, 앞으로 이제 모아타운에 가망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일단 어떤 식으로 먼저 변경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에 2024년도 7월 달에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모아타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치구 공모 방식을 없애고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만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자, 기존에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자치구 공모 방식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 제한 방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자치구 공모 방식을 이제 종료한다라고 이제 했죠. 자, 그럼 왜 종료하냐, 그 이유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투기 수요랑 주민 갈등을 이제 막기 위해서 자치구 공모 방식을 7월까지만 이제 접수받고 이제 종료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투기 수요와 주민 갈등이 이제 심각하냐라고 이제 자치구 공모 방식의 기준이 너무 낮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자치구 공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의 동의만 있으면은 접수가 가능했는데, 사실 30% 가지고 이제 접수한다라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0%만 있으면은 무언가 이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해서 내 동의 없이 왜 너네들끼리만 이제 진행을 하냐,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심각한 이제 갈등이 빚어졌고, 거기다가 이제 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30%만 있으면은 공모 신청이 가능하니까 좀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들어가서 뭐 골목길 지분 쪼개기 등 안 좋은 행위 또한 이제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부작용들을 감당하다 못해 자치구 공모 방식을 원래 25년까지 공모받기로 했는데 1년 일찍 종료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주민 제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지는 시키고 대신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자, 어떻게 강화를 하냐, 원래 이제 주민 제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접수를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 이제 50%를 가지고 접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 계획 수립이 되기 전까지 동의율 60%, 이제 토지 면적 50%의 기준을 맞추면 되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강화가 되면서 최초에 접수할 때부터 동의율 50%가 아니라 동의율 60%의 토지 면적 50%를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강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동의서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집을 어제 샀든 10년 전에 샀든 몇 년을 보유했던지 간에 같은 한 표로 이제 취급을 해줬는데, 자, 이런 동의서에 대한 기준 또한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분을 때문에 앞으로 모아타운을 이제 시행하기 더욱 힘들지 않냐 이제 의견도 많은데, 자, 근데 저는 좀 반대로 보는 게, 오히려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 될 지역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라고 이제 보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 안에 해답이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타운이 뭐 주민 제한이 이제 강화가 되고 뭐 이제 공모 방식이 사라지고, 그 대표적인 이유가 투기 세력 억제와 주민 갈등 완화, 이 두 가지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서 투기 세력이 없는 지역하고 주민 갈등이 적은 지역, 이런 지역을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모아타운을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이러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보는 노하우
노하우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투기 세력 억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보실 게, 일단 너무 유명한 지역은 잘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강남권에 이제 일부 유명한 지역이라든지 뭐 한강변에 유명한 지역들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모두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 세력이 이제 유입되기 훨씬 더 쉽고, 그러다 보면은 부작용으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기 세력 때문에 이제 선정이 안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최대한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나름 상급지긴 하지만은 조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을 먼저 고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 갈등이 없는 곳을 이제 봐야 되는데, 추진 세력, 누가 추진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 재개발의 본질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재개발이라는 거는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3, 4, 5 모여서 추진을 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자, 그런데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이제 신통이라든지 조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직접 이제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원주민들 간에 이제 갈등을 많이 빚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 주체가 누군지 봐야 되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추진 주체가 이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원주민분들이 이제 많이 추진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원주민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조그마한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좀 큼직한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 다가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모아타운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아타운이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진행이 되는 그런 재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투기 세력이 없을 만한 지역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